오늘 저희가 이제 만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포르쉐 밀가루,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르쉐 밀가루를 이용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바게트 만드는 거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저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밀가루와 또 공정을 통해서 좀 더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바게트를 만드는 테크닉적인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재료에 대한 특성이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밀가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금인데 게랑드 소금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게랑드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자 이제 토파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물은 일단은 미네랄 워터,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량의 이스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천연 발효종, 르방, 그렇게 해서 반죽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사용해야 될 물 온도, 사용해야 될 물 온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해야 될 물 온도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랑스 빵이라는 거는 뭐 버터나 설탕이나 계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죽의 구조가 일반적인 이런 버터 설탕 들어가는 빵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터 설탕 계란 들어가는 비엔노아질이라고 부르는 빵들은 보통 반죽 온도가 27에서 28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바게트나 뭐 깜빠뉴나 이런 뭐 통밀빵, 이런 프랑스 빵이라고 불리는 건강빵 애들은 보통 22에서 24도 내에서 반죽 온도를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죽 온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몇 도씨 물을 써야 되는가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반죽을 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죽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제가 지금 미리 밀가루에도 좀 온도계를 꽂아놨고, 그 다음에 뭐 실내 온도도 지금 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밀가루 온도와 실내 온도를 가지고 저희가 물 온도를 결정하는데, 요거를 보통 우리가 기본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 온도를 보통 포르쉐에서 제한하는 온도가 52에서 54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52에서 54도라고 하는 기본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작업장 온도와 밀가루 온도를 빼시면 나오는 숫자가 내가 써야 될 물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이제 온도계를 꽂아 놓고 온도를 쟀더니 오늘 사용해야 될 물 온도는 5도다. 5도시면은 냉장고에 있는 물을 바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얼음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싱크대에서 바로 그냥 수돗물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찬물을 틀어도 5도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물을 쓰시거나 또는 얼음을 타서 좀 차가운 물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물을 먼저 계량을 할 거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반죽을 치는데 사용할 물량은 한 3.5리터 정도 될 거라서 먼저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나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밀가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갖가지 재료가 다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프랑스 빵 같은 경우는 밀가루, 물, 소금, 효모라고 하는 좀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만 만드는 이 빵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료의 이 컨디션이 마지막 빵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발효를 시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또 올바른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차가운 물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죽을 지금 들어갈 건데, 반죽 들어갈 때는 지금 저희가 밀가루, 물,
소금, 그다음에 소량의 효모, 이스트, 그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르방, 이 5가지 재료를 전부 다 그냥 믹서기에 넣고 섞는 게 아니라 먼저 밀가루하고 물만 좀 가볍게 섞어주면서 일정 시간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밀가루 안에 있는 전분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수화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오톨리즈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반죽을 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밀가루하고 물만 같이 가볍게 믹서기에 넣고 섞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믹서기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르쉐에서 나오는 밀가루 중에서 바게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T65 밀가루를 믹서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믹서기가 보통 이제 느린 속도라고 하는 저속과 빨리 믹싱할 수 있는 고속, 이 2가지 타입이 있는데, 먼저 저속으로 해서 4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섞어줄 거예요. 보통 이제 업장에서 보면은 뭐 믹서기 지금 타입이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약간 역사도 틀리고 역할도 틀리고 빵 반죽이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좀 다르고, 각각의 믹서기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업장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믹서기가 보통 이렇게 스파이럴이라고 불리는 믹서기하고 버티컬 믹서기라고 하는 2가지 종류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스파이럴 믹서기가 버티컬 믹서기보다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작은 매장이나 조금 뭐 협소한 매장에서는 스파이럴까지 쓰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버티컬 믹서기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 요즘에는 이제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뭐 손반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과용 믹서기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 가정용 믹서기도 많이 나와 있고, 요거의 축소판인 미니 스파이럴 믹서기도 가정용으로 220V에 꽂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집에서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간편하지만 또 퀄리티 있는 제품을 요즘은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반죽을 좀 섞다가 가장자리에 잘 안 섞인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긁어주고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가루들이 빠른 시간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긁어주고요. 이제 아직 이제 4분 맞춰놓은 거에서 아직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여유롭게 잘 섞일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물하고 밀가루만 가볍게 느린 속도로 반죽을 지금 거의 그냥 섞어준 상태인데, 보시면은 반죽이 한 덩어리로 잘 뭉치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 근데 이게 믹싱을 지금 막 길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죽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글루텐이라는 게 아직 잡히지 않고 그냥 가루하고 잘 섞어놨다,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섞어주신 상태로 우리가 좀 쉬어주는 오톨리즈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갈 건데, 보통 이 과정은 우리가 뭐랄까요,
발효 단계는 아니지만 약간 일종의 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이면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밀의 그 풍미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 포르쉐에서는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 놓고서 약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냅두면은 반죽이 이제 마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벼운 비닐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이 상태로 2시간. 2시간 동안 냅두면 되니까 지금 이제 9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쉬면 되는 거고요. 관리하고 있는 빵의 맛의 원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빵집에서도 전통적으로 대대로 물려주는 가보아도 같은 르방이라고 하죠. 천연 발효종. 그래서 이 천연 발효종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T65 포르쉐 밀가루를 키우고 있는데, 발효력도 상당히 항상 뛰어나고 노란빛을 띠면서 우리가 영상으로는 다 느낄 수 없지만 향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항상 신선하게 새로운 먹이를 주면서 라프레시 새로운 먹이를 주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그러면 이 발효종은 뭐 오늘 만들었다가 내일 다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대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런 빵집에서는 보통은 이 가업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업을 이어받을 때에 이 르방을 같이 받아서 계속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르방을 이제 반죽에 넣기 위해서 덜어서 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흔히 유산균 발효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 좀 더 드세요. 네. 그래서 르방이 안정적인 맛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냥 수치로 따지면은 pH가 4.3에서 4.6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빵사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pH를 찍어가면서 이제 적당히 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항상 비주얼이나 향이나 맛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다시피 르방이 상당히 노란빛을 띠고 있고 발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적절한 산미, 은은하고 적절한 산미를 띠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발효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구르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구르트는 우리가 먹을 때 막 식초처럼 막 아우 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상쾌하게 먹는 맛이잖아요. 유산균 발효종이 그런 거고, 르방 리퀴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사워도우 같은 경우는 이 약간 반죽의 이 르방의 형태가 좀 더 되직하고, 얘네가 초산 발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미를 많이 띠는 발효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르방 리퀴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구르트 같이 상큼한 향과 맛을 내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좀 넘은 4년 차에 접어든 르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 오토리즈를 시킨
저희가 오톨리즈라는 거를 방금 했는데, 오톨리즈의 목적은 말 그대로 밀가루하고 물하고 한데 섞어 놓고 일정 시간, 적정 시간을 쉬는 시간을 주면서 밀가루 안에 있는 전분이 물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 그 시간을 주는 건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오톨리즈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수화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화를 시키는 동안에 이 밀가루가 물하고 만나면 생기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힘, 믹싱이라는 걸 주지 않고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글루텐을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톨리즈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반죽을 제가 뜯어보게 되면은, 원래는 믹싱을 하면서 생성시켜야 될 글루텐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반죽 색깔을 보면은 상당히 노란빛을, 크림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르쉐 밀가루 자체, T65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밀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톨리즈를 통해서 믹싱을 하지 않고 스스로 글루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혼합될 수 있는 산소가 차단되기 때문에 반죽이 산화되지 않는다. 그 산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오톨리즈예요. 그래서 포르쉐에서는 밀도 건강하게 키웠고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고 재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소비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순간까지 그 밀의 퀄리티를 고스란히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제빵사들이 이렇게 반드시 오톨리즈라고 하는 과정을 가급적이면 꼭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은 절대 좋은 바게트를 만들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이제 르방을 첨가해서, 르방을 활용해서 반죽을 칠 건데요. 보시면 이제 르방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고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이스트는 굉장히 소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서 빵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르방 리퀴드라고 하는 이 유산균 발효종의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르방 리퀴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얘 스스로가 발효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빵의 수분감도 지켜주고, 뭐 빵의 기공도 형성시켜주고, 쫄깃쫄깃한 맛도 내주고, 빵의 수명도 연장을 시켜주지만 스스로 발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트가 소량 혼합이 되어야 안정적인 발효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천연 발효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혀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법 안에서는 규정을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르방을 이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스트의 양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량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르방을 이용해서 바게트를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빵을 먹었을 때 그 밀이 갖고 있는 풍미라든지 구수한 맛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이 혼합된 소량의 이스트로 인해서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가스가 찬다든지,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그래서 한쪽에 이스트를 넣어주고, 한쪽에는 르방을 넣어주고, 한쪽에는 소금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믹서기를 닫고 한 5분 정도 먼저 반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포르쉐 밀가루에서 오톨리즈를 지금 2시간 정도 줬는데요. 오톨리즈를 장시간 해줌으로써 장점 중에 하나가
밀가루하고 물하고 만나면서 스스로 글루텐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믹싱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내가 오톨리지를 통해서 글루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 믹싱에서 반죽 믹싱을 오래 해가지고 글루텐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톨리지의 장점은 믹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톨리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믹싱 시간이 짧아지면 뭐가 좋으냐, 공기가 혼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죽이 산화되지 않는다. 그게 또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가장자리에 잘 섞이는 재료들 잘 섞어서 네. 지금 반죽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매끈해진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루텐도 지금 이제 얼추 잡혔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조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반죽의 수분율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믹싱 후반부에 마지막에 물을 넣어주는 거를 프랑스에서는 바시나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시나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적시다, 헹궈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죽의 수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빵도 약간 좀 더 이제 촉촉하고 쫄깃하고 수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믹싱 후반부에 고속으로 돌리면서 물을 추가해 줄 거예요. 지금 반죽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매끈하고 유연하게 해서 글루텐도 잘 잡혔고 반죽이 윤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노란색을 잘 유지하고 있고, 반죽을 2통에 덜어서 반죽을 다 치고 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반죽을 얻어내려면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반죽 온도가 한 22에서 24도 정도 나와주는 것이 안정적이다. 지금 23.2도. 반죽 온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잘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반죽을
30분 정도 밖에다가 뒀다가 한번 힘을 주는 펀치라고 하는 과정을 준 다음에 냉장고로 넣도록 할 거예요. 일단 통에다 담은 다음에 일정 시간 한 2-30분 정도를 쉬게 되면 반죽이 약간 이렇게 릴렉스해지거든요. 우리 아까 성형하기 전에 예비 성형해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이 짐 반죽을 한번 다시 접어주면서 약해진 글루텐에 힘을 주는, 이걸 펀치라고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하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냉장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반죽을 접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통에다가 오일을 좀 발라줬기 때문에 반죽이 완벽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손에 물을 묻혀서 아까처럼 한번 안쪽에서 반죽을 접어주고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한번 힘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펀치라고 합니다. 힘을 주신 다음에 반죽이 냉장고에서 숙성되는 동안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하나 밀착시켜 주고요. 냉장고로 넣어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우리 보통 하룻밤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넣어주면 프랑스 전통 바게트가 만들어집니다. 끝. 바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 40분 정도